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연이어 터져나오기 시작한 낭보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개정안법이 통과된 데 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에 국힘당이 둘로 쪼개져 내용에 휩싸였는데요. 한마디로 오늘은 사이다를 원샷한 듯한 시원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이 오늘 오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세연은 8일 고상만 씨가 진행하는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 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긴급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가세연이 지난 3월 2일 저녁 7시 방송에서 천지일보에서 난 사진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가 악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으나 사진 인물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어서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고 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면서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고소미 각인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아쉬운 건 모욕죄로 구속되는 일은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또 가겠죠. 하여간 속은 좀 후련했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안건이 뭔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심지어 문서로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토론도 잘 시키는 거예요. 토론할 수가 없잖아요.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안건 조정위 다시 재조정위원회 절차가 안 났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요. 뭐 하는 거야? 마이크. 네, 그러면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요건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기존 제적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해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한 개정안이었습니다. 야당 측 의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건데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이 기간 내에 추천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대신 국회의장이 법합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요.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은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해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안이 공표일로부터 바로 시행되게 하고 추천위 의결 정족수 조항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추천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천위가 야당의 반대에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 날인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힘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소란이 벌어지면서 한동안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힘당은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다른 상임위원 소속 의원 20명까지 법사위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들은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선 민주당 백혜련 간사협에서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방해했고, 윤호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채 안건 조정위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도 안건 조정위의 야당 몫인 비교섭단체 대표로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국힘당 의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라며 국힘당 전주의 의원이 발언 중이던 토론을 임의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는데요.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었고, 이에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서 찬성 의사를 밝히자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국힘당 장제원 의원이 안건 조정위에서 3분의 2로 고치는 것과 재정 신청하는 것, 부칙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윤 위원장은 의사 진행에 국힘당 의원들은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할 거면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고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국힘당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같이 삼권 분립을 유린했다며 4년 넘게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도대체 언제 뽑을 것인가? 정부 여당은 국민의 그리고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습니다. 차일피일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지연 작전을 펼쳐왔던 국힘당의 공수처 저지가 이로써 최후를 맞게 됐는데요. 이제 역사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공수처가 그 문을 열게 됐습니다. 물론 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처음에 올 때서부터 미리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걸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기상으로 봐서 그걸 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봐요.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고기 반찬을 안 주면 밥을 안 먹겠다. 누가 한 말일까요? 팔순 노익의 김종인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박근혜 탄핵에 대해 사과하겠다. 사과를 못하게 하면 내가 나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반찬 투정 같은 이 요구는 2020년 내내 지속 반복되며 국힘당 내분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건 김종인 위원장의 작전일까요? 이딴 선거 참패 뒤 비대위 체제를 이용하며 물밑에 가라앉은 듯했던 당내 갈등의 씨앗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예민한 이슈를 만나 폭발하고 만 겁니다. 쇄신을 통한 보수 재건을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직을 걸고 정면 돌파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날 의회 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왜 김종인 위원장은 잊을만하면 이명박근혜 사과 카드를 꺼내들고 나서는 걸까요? 이게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번 반복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의 당 흔들기는 철저하게 계산된 그의 정치 꼼수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당을 분열시키고 쪼개지게 해 자신이 대선 후보로 서겠다는 전략이 있는 건 아닌지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팔순의 대통령이라니 가당키나 하겠습니까?